네, 궁금한 뉴스를 쪽지캡처럼 쪽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두 분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잘하신다고. 아유, 네, 향후 미래 비즈니스까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존경하시. 이 범죄와 형사정책 우리 스튜디오는 전문가예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 서로 막 이렇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런 말 정말 싫어해요. 아, 정말?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저분 굉장히 다크한 분이에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후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알고 봤더니 거짓이었다. 아, 충격이었죠? 아니 거짓으로 올려도 어떻게 이런 걸 올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게 자신의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웃에 그것도 초등학생 5학년 남아가 네. 뭐 하루 이제 이 자기 집에 와서 놀다가 자고 갔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 문제가 생겼더라. 병원에 갔더니 이 의료적 문제가 있더라. 따졌더니 그쪽에서는 우리는 모르쇠 하더라. 이거 굉장히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이 글을 저도 읽어봤지만 너무 구체적이어서.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하니까 당장 이 앞에 전문가가 계시지만 법적 조촉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5학년 뭐 한 12살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이틀 만에 이 국민청원 아시죠? 한 달 내에 20만 명 넘으면 정부가 답변해야 되잖아요. 입장을 내놔야죠.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겼고. 그렇죠. 당연히 공분을 사는 내용이니까. 이게 53만 3천 명까지 상당히 높은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점에 이제 그럼 경찰이 이거 좌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네.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피해자 조사 먼저 하잖아요.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 내용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많은군요. 그래서 추궁하니 이거 거짓으로 올린 글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상상조차 싫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올리고 더군다나 거짓말이고 가해자를 가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며. 사실 이게 보통 사건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어떤 억울함과 배제를 당하면 그 사실 좀 부풀릴 수는 있어요. 부풀려서 예를 들어가 절도를 당한 걸 뭐 강도로 당했다.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절도는 그냥 모르게 갖고 오는 거고 강도는 때려서 갖고 오는 건데 잘 구별 못하니까 이거 절도를 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사건 자체가 없으니까 배제와 뭐 그런 어떤 미움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의 거짓 청원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사실 50만이라는 그 정의로운 국민의 뜻이 진짜 덧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거는 그분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분명히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거죠. 현재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혐의를 적용해서 벌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줘야죠. 줘야 되는 거고 이게 형법상으로 따지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거짓말을 통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 방해하는 것 우리가 119에 신고하거나 112에 잘못 신고하면 그 경찰과 소방서가 다른 데 가야 되는 것을 거기에 감으로써 못하는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걸 만들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 이거 말고도 만약 그 안에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들어가면 이게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게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업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 적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굉장히 자기의 정말 억울한 진실한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게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모자가 있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나왔던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 둘인데 저 기억나요. 맞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매매에 이용됐다. 맞아요. 천인공노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공분하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시댁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아동 학대했단 말인가?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의 거짓말이었고 엄마 뒤에는 무속인이 조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징역 4년, 무속인은 징역 8년. 근데 이 죄가 뭔가를 보면 이 엄마가 무고죄, 시아버지와 남편을 무고했잖아요. 없었던 사실을. 또 하나 아동 학대. 그런데 무속인이 더 처벌은 2배 높아요. 8년 징역.
왜냐하면 이게 무고 교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 무고의 대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억울하게 지금 뭐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이제 거기에 휩싸였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가 없어요. 가상이야. 예. 그러니까 무고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생후 25개월 딸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엄마가 했던 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알게 되면 이 아이 너무 또한 상처받을 것 정신적 같은데요?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전 아동학대의 일환이 될 수는 그러네. 있겠다.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아동학대가 될 듭니다. 수도 있겠네. 근데 인지를 못하니까 상관이 없는 건지 잘 네.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에 좋은 이야기들인지 정말 청원을 할 만한 것들도 올라오지만 뭐 이런 것까지 올릴까 싶은 더구나 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는 얘기가 사실 예전부터 좀 나왔어요. 한 2년 전에도 저 이런 어떤 그 청와대 게시판에 네.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논의를 했는데 사실 청와대 그 게시판 들어가 네, 보시면 네. 그 공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허위의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되는 거는 숨겨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경고성 문구가 하나 들어오고 그 청와대 청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 달부터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게 현출될 수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17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들어가면 네. 그중에 17번째에 보면 이제 기타라는 네. 난들이 네. 있고 각각의 어떤 성폭력 인지 뭐 그다음에 인권 이런 데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나타내는데 사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청원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특정 SNS를 통해서 익명성에 의한 어떤 네. 청원이 되는데 맞아요. 적어도 개인의 억울함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실 이게 고소장과 유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처벌해 주세요. 공개 고소장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그 청원인의 이름, 청원인의 전화번호 정도는 남겨야 되는 것이고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공개된 게시판에서 아까 우리가 논의했지만 네.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공적 이익에 공공의 의무에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왔을 때 그 전화번호에 적어도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를 한번 한다면 네. 정말 가해 사실을 따질 수는 예, 없지만 예. 피해 사실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에 왔을 가끔 때 받으시나 봐요. 아니요. 그 거짓말을 못한다. 여기는 뭐 그러니까. 저희 그 우리나라의 본론- 최고 예, 본론으로- 연구기관의 본론으로 연구위원이니까 들어와서 연락받을 수 받으시나 보다. 있겠죠. 네. 받아본 예. 적이 없어갖고 들어오면 예. 네네. 그때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공지의 글로 올라온다면 적어도 이런 거짓의 그렇지. 일정 부분은 필터링이 될 네네. 수 있다. 그래서 좀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다. 그러니까 정책이 아닌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이런 그렇죠. 경우는 하소연. 예. 예, 하소연에 가까운 혹은 이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어서 꼭 얘기를 어디에 하고 하소연할 싶다면 곳이 없는. 네, 그렇다면 이게 이거는 그게 좀 개인 신문고의 선거를- 기능이잖아요. 네네. 그 청와대 이 저 민원 게시판은 결국은 신문고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게 모든 정부 부처에 다 있어요. 어차피 국회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안 쓰는데 청와대에 굳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부처가 제대로 성심성의껏 대응해 주지 않더라.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동의해 주면 언론에서도 다뤄주고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바마 백악관의 정책을 따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이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필터링할까. 맞아요. 보호할 거는. 근데 이거를 필터링 기능을 넣으면요. 또 청와대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의 장점은 있겠죠. 네, 일자리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네. 네. 자원봉사 말고 돈을 좀 줘야지 그래도. 그러면 이제 파트타이머 형태로라도. 그럼요. 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 된 인물이 맞아요. 한 명 더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네네. 이걸 운영했던 손정우 씨 그리고 손 씨 부인입니다. 엊그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첫 신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였지 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 네, 손정우라는 붙입니다. 네. 인물은 자 이제 다크웹이라고 IP가 추적되지 않는 네네. 이 인터넷 저 지하 세계에 수많은 이제 범죄물들이 오가는 게 짧게 있어요. 해주세요. 시간 자, 그런데 없어요. 거기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네.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조주빈 사건처럼 아동 성착취물을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들어와서 보고 올리기도 하고 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은 형을 받은 거예요. 네. 원래 올해 4월 27일에 출소 예정이었어요. 1년 6개월을 징역을 다 살았고 출소하려는 찰나에 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달라라는 요청이 온 거죠. 미국에서 뭔가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 네. 이 한미 간에 체결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희가 이 아동 성착취물로는 처벌한 것 같은데 형량도 작고 네. 여기는 막대한 자금이 돈 세탁이 됐다. 이게 유료로 움직인 자금 세탁. 사이트니까 그 법으로 우리는 처벌하려고 하니 보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주기 직전에 조주빈 사건이 안 터졌으면 이거 묻혔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런데 유사한 먼저 이 어찌 보면 시초격인 이제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린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송환을 다투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송환을 다투는 여기에 신문을 지금 손정우는 한 것이다. 안 나왔고 그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와서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원래 아버지가 보내지 말아 달라고 네, 처음에 청원을 네,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네. 범죄인 인도를 잘 안 해보셔가지고 이걸 나오는 패널 분들이나 뭐 미국 변호사분들이 약간 좀 다른 헷갈려요. 결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나라가 1999년에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네.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고 네네. 그 조약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걸 스크리닝 해보니까 충분히 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고 네.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보내줄 만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인도 명령, 즉 법무부 장관의 네. 명령이 나오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정우 아버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부정이 있을 거고 그 부정의 입장에서는 범죄인, 그러니까 아까 조약 말고 대한민국에서 실정법으로 만들어 놓은 범죄인 인도법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범죄 중에 자금 세탁에 대해서 기소하면 사실 안 보낼 수 있잖아요. 아. 그 활용 점정을 이용을 했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범죄인 인도법 7조의 2호 절대적 인도 금지 사유, 대한민국의 그 범죄로 기소되면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했는 거예요. 사실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은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면 고발이라는 건 그냥 그 사건에 좀 이렇게 수사를 촉구해 달라라는 네네네. 의미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소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겠죠. 내가 고발했으니 우리 아들 대한민국 검찰에서 기소할 거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재판 좀 기다려 달라라고 첫 번째 이렇게 항변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손정우가 미국 갔을 때 다른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정해달라. 이런 미국 이야기를. 정부의 보증을 받아달라. 달라는데 그게 그 아까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네네. 그 조약의 15조의 특정성이라는 원칙이 있고 우리 범죄인 인도법 3조 2는 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한다라는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법이에요. 조약. 대한민국과 조약이 앞서는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특정성의 원칙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 안 해줍니다. 그 범죄 중에 다른 범죄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범죄가 미국에서 난 처벌할게라고 미국 정부가 네네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자국민을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특정성의 원칙상 인도된 범죄로만 처벌받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허용해 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허용해 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용을 안 할 그렇군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검찰도 이제 그런 보증은 의미가 없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 그걸 뭐하러 또 보증을 보증할 필요가 하느냐. 없다. 이건 불필요한 이제 네네. 조치인 거고. 근데 이제 손정우 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금 세탁,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죄예요. 네네. 미국에서 건 게. 네네. 근데 미국에 가서 이걸로 처벌을 받으면 한 10년 이하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성착취물, 아동 성착취물을 그거는 가지고 뭐, 이걸 아유. 더 걸면 20년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그거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이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미국인은 15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운영한 운영자는 한국에서 1년 6개월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두려워서 또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죄, 이 중벌을 받더라도 고국에서 받게 해달라. 미국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고 좀 있거든요. 무섭긴 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미국, 그 뭐 가족 입장에선 미국 가족은, 네. 그 마음을 네네.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닌데 네네. 손정우의 범죄는 너무 극악무도한데 그렇죠. 우리나라 법정에서 약하게 처벌한 게 문제란 말이죠. 이제야 N번방 이후에 커지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정부가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근데 검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짝 흘렸는데 국내에서는 왜 자금 세탁으로 안 걸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하잖아요. 네네. 증거가 좀 충분치 않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근데 미국은 지금 충분한 이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차피 지금 이게 글로벌로 연결돼 있는 범죄인데 우리 검찰이 이제부터 수사해서 고소를 그 아버지가 했으니
그럼 자금 세탁으로 추가 기소를 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할 것이냐. 미국으로 송환해서 미국에서 이미 다 처벌받게 수사가 할 것이냐. 끝나 있는 미국의 법정에서 처벌받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은 보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일부만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걸마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대한민국 검찰이 이 범죄 은닉으로 수사가 어려운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네네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도 없고 경제적으로 규정도 없고 아. 미국에서는 이게 뭐 범죄 수법이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비트코인을 10개나 100개나 1000개로 나누면 이 자체가 자금 세탁이 돼요. 머리 런더링이 되기 때문에 쪼갰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지 은닉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하는지 비트코인은 금융 실명제도 없어요. 그냥 테리, 뭐 톰, 스미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지갑을 만들어서 분산시켜 놓는 게 이게 은닉일까? 제가 만약에 담당 부장 검사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하. 법 유죄 규정이 없다. 공소 유지하는 게 그렇군요. 타당하지 않으면 이게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 초기로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단 이거 화폐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시작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 FIU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뭐 텀블러라 그러는데 쪼개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나중에 꼭 한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꼭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때문에 이건 이제 거래하고 그럴 때 이제 대체로 그런 암호화폐를 통해 갖고 네. 거래를 그렇죠. 하고 조주빈도 그랬으니까. 그랬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네, 이 무관중으로 지금 프로스포츠를 치르고 있는데 아. 지금 상암에서 아, 치러진 돌. K리그 FC 서울 그리고 광주 FC 경기에서 리얼돌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네네. 대신 마네킹을 세웠는데 지금 리얼돌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네. 이거는 일단 일리는 있어요. 뭐냐 하면 보니까 이 뭔가 사람 비슷한 걸 앉혀놓고 네.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아, 근데 왜 무관중보다는 리얼돌이냐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 사진도 놓고 팬들이 현수막 걸고 네. 그랬는데 리얼돌 업체에서 보니까 우리 제품은 너무 리얼리티가 좋아. 근데 저기 있는 게 너무 엉성해. 그래서 우리 거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라는 그러니까 피규어가 정교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이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될 거를 몰랐다는 게 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 내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징계는 징계 내려줬죠. 네. 뭐 저 가장 높은 수위의 이제 징계가 내려지고 1억 구단에. 사실 이게 구단에서 이제 선수를 그냥 심판을 매수했는 정도까지 왔는데 FC가 이걸 체크 안 했다면 분명히 비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승재현 박사가 입고 올 수 있는 옷이라는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다 상의를 벗고 나온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그에 도론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거를 리얼돌이라는 걸 갖고 들어왔다. 그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 이 그 방송 자체도 막판에 무리수 같은데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리얼돌을 가지고 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우리나라 수입 안 돼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고 왔다는 거는 분명히 지적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범위 바깥의 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재밌게 또 깔끔 아주 정리됐네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아유 뭐 훌륭하신 일타 감사합니다. 강사들. 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